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지 있는 국어 생활에 오신 여러분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쌤의 컨셉은 책 읽어주는 예쁜 언니와 누나 컨셉입니다. 원래 책은 혼자 읽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이 읽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내용과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쌤이 찾아왔으니까 여러분 귀만 쫑긋 잘 열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살펴볼 작품은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제목의 장편소설입니다. 좀 길어요. 이 소설은 그때 당시에 정말 센세이션한 반향을 일으켰던 작품입니다. 저 지금의 펜트하우스 저리 가라?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거든요. 왜 그랬냐라고 하면 좀 자극적인 소재와 당시에 젊은 사람들의 정말 참 트루 드림이었던 자유연애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죠. 주인공은 크게 3명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 하나와 여자 주인공 둘이 등장합니다. 바로 알 수 있죠. 삼각관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우선 여러분 막장의 스멜이 이렇게 스마일 나오는 거죠. 보시게 되면 남자 주인공은 이형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영어 교사입니다. 지식인이죠. 그리고 여자 주인공 첫 번째는 박영채라는 이름을 가진 제 주인공이고요. 이 사람이 현재 직업은 기녀입니다. 네, 이제 기녀가 된 그 기생이 되게 된 어떤 사연 같은 것들은 굉장히 기구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뭐 이제 오빠들을 구하기 위해서 기생이 되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아버지와 오빠들이 뭐 목을 메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좀 안타까움을 주는 그런 인물이죠. 네, 이 영채는 형식의 스승의 딸입니다. 저 어렸을 때 알던 사이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계속 너 형식이랑 결혼해 이런 식으로 바보온달설화처럼 그렇게 계속 영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채는 형식을 자신의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절을 지켜온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주인공인 김선영이라는 여자 주인공은 지금 김장로라는 사람의 딸이고요. 현재 형식이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학생입니다. 형식과 선영을 결혼시켜서 미국 유학을 보내고 싶어하는 김장로 아버지의 이제 그런 그 어떤 큰 그림? 이제 둘이 이렇게 만나게 된 사이고요. 이제 형식이 선영에게 좀 호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갈등 구조의 시작은 영채가 형식을 찾아옴으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형식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선영이랑 결혼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 선영에게 마음도 가 있는데 근데 영채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 때문에 그리고 영채가 또 아름답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런 좀 고뇌와 갈등의 상황에 처해 있는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영채를 그동안 이제 흠모하고 이렇게 영채에게 계속 구애를 해왔던 사람들이 영채에게 몹쓸 짓을 하는 거죠. 영채는 그런 겁탈을 당하고 난 다음에 자신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고 유서를 남기고 죽겠다라고 떠납니다. 형식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영채의 시체라도 찾겠다라고 하면서 따라가려고 하지만 이제 가서도 이제 제대로 구하지는 못하고 그 주변의 만류와 그리고 본인의 어떤 결심으로 인해서 선영과 약혼을 하고 미국 유학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약간 전반부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면 후반부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영채가 죽으려고 떠났지만 사실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영채가 죽으려고 떠난 그 기차 안에서 병욱이란 사람을 만납니다. 김병욱이란 사람 만나는데 여러분 여자예요? 남자 아니고? 병욱은 영채의 사연을 듣고 나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정말 이 형식이란 사람을 사랑하나요? 사랑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영채가 딱 듣고 나서 벼락을 맞은 것처럼 약간 쇼크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형식을 사랑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는 거죠. 아닌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근데 왜 그 형식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겁니까? 병욱의 그런 추궁과
그러지 마세요 라는 만류를 통해서 그리고 병욱은 당신의 삶은 당신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와 같은 충고를 합니다. 영채는 그 얘기를 듣고 깨달음을 얻고 죽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병욱과 함께 일본 유학을 떠나기로 합니다. 자, 이렇게 끝나게 되면 이제 대단원의 갈등이 없는 거죠. 당연히 넷이 만나게 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영채와 병욱은 일본 유학기를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형식과 선영은 미국 유학을 떠나기 위해서 둘 다 우리나라에 떠나게 되는데 그 둘이 같은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이 마주쳤을 때 당연히 영채와 선영, 형식은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서로 막 감정 소모하고 질투도 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들을 같이 봉합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일이 생깁니다. 이들이 탄 기차가 수해 현장, 즉 물난리가 난 지역을 지나게 되면서 장시간 정차를 하게 되는데 그 정차를 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내려서 수해 현장 복구를 도우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뭐 악기도 연주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게 되고 협력을 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들은 숙소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죠.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조선의 모습, 수해 현장의 모습과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유학을 갔다 와서 우리는 이 조선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이곳에 있는 불쌍한 백성들, 가엾은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들을 교육해야 된다라는 목적의식을 토로를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서로 마음을 합치고 우리는 젊은 지식인으로 앞으로 조선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끝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가 새롭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마지막에 심지어 좀 캠페인으로 끝나고 이런 기분이 드실 텐데 당시에는 정말 자극적인 내용이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소설의 시각은 이제 시점이라고 하면 전체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리고 주제라고 하면은 교육을 통한 계몽 또는 자유연애 같은 것들로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뭐 시점, 주제 같은 내용들은 여러분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좀 서치해 주시고요. 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은 작품을 읽는 핵심적인 내 눈입니다. 이 작품에서 주목해야 되는 인물을 한 명을 꼽으라 라고 하면 누구일까요? 그죠, 영채입니다. 박영채라는 여성은 병욱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크게 나눌 수가 있죠. 이전은 전근대적인 모습, 전통적인 여성상의 대표자였다라고 하면 병욱을 만난 이후의 영채는 이제 현대적인 근대적인 여성상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생이 되고 그 다음에 기생이 된 이후에도 형식을 위해서 정절을 지키고 그 정절을 잃게 되자 열렬 뒤를 따라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근대적인 여성상에서 병욱의 충고를 듣고 자기의 삶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한 이후에 영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통적인 여성상이 아닌 하나의 젊은 지식인으로서 새로운 현대적인 여성상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작가가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다. 그래서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인 이 영채에 주목해서 이 소설을 읽어주실 때 비로소 무정이라는 소설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쌤과 핵심 포인트까지 같이 살펴봤는데 잘 이해되셨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 초점 맞추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하나하나씩 문학작품을 이렇게 격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품에 대한 상식과 이해력을 길러주는 이런 예지 있는 국어생활 앞으로도 지속될 거니까 여러분이 쭉쭉쭉쭉 계속해서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면서 쌤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이죠?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해주세요.